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교통수단의 발달과 우리 생활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통신수단 알죠? 통신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빠르게 한 10분 컷으로 선생님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따라올 준비 되셨습니까? 렛츠고. 자, 옛날 꽃날 선생님도 라떼는 말이야 하기에도 더 이전 할아버지 시절에 소식을 전하던 수단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는 서찰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부나 소식을 적어 보내는 글, 서찰, 편지 같은 거예요. 편지. 자, 파발, 사람을 시켜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통신수단.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가 중요한 문서를 들고 이동을 해가지고 직접 가져다주는 그런 걸 파발이라고 합니다. 자, 방, 어떤 일을 알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붙이는 글.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에 어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요한 대자보, 그러니까 즉 중요한 알림장 같은 걸 거기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겠죠? 그런 걸 방이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잠자는 방인지 뭐 다른 방인지 헷갈렸는데 예전에 그런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서찰입니다. 편지. 자,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직접 가져다 주는 거. 조선 후기에 공문을 급히 보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오가던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파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런 걸 방이라고 해요. 또는 방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붙여놓고 또는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글을 붙여놓던 곳이 바로 방입니다. 방. 자, 옛날에 위급한 데인저러스한 상황에서 이용하던 통신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용어가 다 어려우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봉수. 연기를 피우면 먼 곳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봉수 있어요. 자, 신호연. 여러분, 연날리기 해봤어요? 연날리기? 요즘은 안 하죠, 연날리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연날리기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자, 연의 무늬로 암호를 정해 적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자, 새 다리에 편지를 묶어가지고 보내기도 했는데요. 새가 날아가다가 뭐 더 큰 독수리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사냥꾼한테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 별로 좋지 못한 통신수단입니다. 자, 북을 쳐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영화에서 보면 막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북을 막 두드리잖아. 다 도망가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아까 말한 봉수 또는 봉화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나면 멀리서도 보고 이거 불을 2개 피우면은 이제 뭐 적군이 쳐들어왔다. 불을 하나 피우면은 지금 점심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바로 뭐냐면 아까 나온 신호연이라는 건데요.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할 때 날렸던 연이에요. 그러니까 연에다 실을 매달아가지고 하늘 높이 띄어가지고 이런 암호들을 적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연을 딱 띄우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 달이 뜨면 공격하라. 이 된 방구쟁이 연이래요. 또는 뭐 이 연을 띄웠을 때는 돌쪽 바지기 연은 군수품 조달을 해라. 빨리 가져와라. 빨리 총과 칼을 가져와라. 이런 연입니다. 재밌죠? 자, 오늘날, 옛날을 지나서 오늘날 통신수단의 종류와 이용 모습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편지는 선생님 시절에 보내던 통신수단인데 여러분은 요즘은 편지는 어때요? 거의 수업 시간에 써가지고 직접 전달해주는 거를 여러분은 편지로 알고 있지만 선생님 학창시절에는 편지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거를 우체부 아저씨가 친구한테 또는 멀리 있는 가족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보내줬던 게 바로 그때 시절의 편지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약속을 정하고요. 텔레비전이 또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으로 운동 경기를 시청하기도 하고 길도우미로 길을 찾는다. 길도우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는다. 쌤 예전 시간에는요. 길을 찾으려면 지도를 펴가지고 이렇게 나침반을 놓고 하늘을 보면서 길을 찾았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아주 똑똑하게 잘 찾아줍니다. 자, 오늘날 통신수단의 특징.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 번에 정보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락할 수 있다. 단체 문자, 단체 톡방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통신기기 하나로 다양한 통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음성통화도 할 수 있고요, 영상통화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말입니다.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SNS로 연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땡큐. 자, 전화의 발달. 전화. 여러분 전화가 뭔지 아세요? 전화? 첫 번째, 교환원이 있는 전화. 교환원이 뭘까? 교환원. 자, 거기에서 유선전화로 갔고요. 그 다음에 무선전화로 간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자, 사진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교환원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다. 자, 그 교환원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동하면서도 전화할 수 있다. 그럼 예전에는 이동하면서는 전화할 수가 없었다. 자,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자, 지금 사진에 나온 이 사람들이요, 교환원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교환원이 전화를 받아서 뭐 무슨 일이시죠? 하면 제가 예, 거기 준수네 집 연결해주세요 하면은 교환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준수네 집 이렇게 연결을 딱 꽂아가지고 준수네 집에 전화를 걸어줬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그거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우리에게는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발명이었어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퀴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혹시 예전에는요 이런 거 공중전화라고 했어요. 공중전화. 하늘에 있어서 공중전화가 아니고 길거리에 이런 전화기 박스가 있었는데요. 이 전화기 박스에 가서 동전을 넣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땐 당연히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삐삐라는 겁니다. 삐삐. 너희가 지금 삐삐라고 하면은 뭐 아이유의 삐삐 이런 건 알죠? 이게 원래 원조 삐삐라는 겁니다. 또 추억이 돋는데 여러분이 요즘 최신 핸드폰이라고 하면 뭐 반으로 접거나 위아래로 접는 이런 게 최신이라고 하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말이죠, 이 가로 본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로 본능의 그 멋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 자, 학교, 집, 직장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볼까요? 자,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 컴퓨터 영상자료를 볼 수 있다. 당연하죠. 휴대전화로 친구와 의논할 수 있다. 집에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다. 휴대전화로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자, 직장에서는요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화상통화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할 수 있다. 또 막 요즘 막 줌 이런 걸로 화상 수업도 하고 그러죠. 자, 통신수단과 사람들의 생활장소와의 관계에, 자, 농촌의 주택, 집이 모여있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논밭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기 때문에 마을 방송을 사용해 연락을 한다. 자, 도시 아파트는 어때요?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인터폰을 사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연락을 한다. 인터폰 알죠? 막 쿵쾅쿵쾅 뛰면은 전화 와가지고 803호인데요 제발 잠 좀 자게 그만 좀 뛰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통신수단도 당연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달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3단원 잘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폭염에 열사병 걸리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계의 EBS를 꿈꾸는 초등TV 고대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